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기 제한 넘어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나차 씨 두 번째 회차를 강의를 맡은 100살 청춘 지혜입니다. 이 100살 청춘이 발음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희 막내가 100살 청춘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엄마 브런치 이름을 100살 청춘이라고 하면 엄마 아주 할머니인 줄 안다고 차라리 100살 청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억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걸 바꾸라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브런치에 혹시 100살 청춘이 아니라 100살 청춘이 있다면 그게 저인지 알고 한번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아름다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 한의사예요. 저희 아이들 4명이거든요. 4명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하고 한의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일거사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글쓰기라고 하는 그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임상에 24년 차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면역이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세균이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힘이 면역력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면역력을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자기, 나와 비자기, 타인을 구별하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바로 외부 세계와 접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피부든 아니면 위장, 우리가 GI 트랙이라고 하는 식도에서부터 이렇게 똥구멍까지 이어지는 긴 관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는 그 힘이 바로 분배라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에 관련된 질환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또 치료하기 힘든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육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과연 육체만 공격을 할까? 심리적인 공격도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책, 자기검열, 자기비난, 자기비하 이런 것들 또한 자가면역, 심리적인 자가면역 질환일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이 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심리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동안 제가 지나왔던 시간을 쭉 보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을 멈추게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생각을 정돈하는 거.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다른 곳에 신경을 쓰거나 또 생각을 정돈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생각 안에 깊이 풍덩 빠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 모두 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힘을 키우는 심리적인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작업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더라.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1932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서울에 사는 저희 여동생이 먼저 해보고 너무 좋았어 언니 한번 꼭 해봐라고 이야기한 게 2020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등록을 하고 기다리고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9기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11월 달에 그 아티스트 웨이 마이웨이 2기하고 3기를 연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거치면서 제가 그 쭉 전체 해보니까 34주의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간을 관통하면서 저한테는 소크라테스의 그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으라고 했는지 인문학이 항상 기본이 자신을 아는 것이 기본이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34주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구하고 그리고 아티스트웨이, 마이웨이라는 이 두 기간을 통해서는 내 안에 어린 아티스트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거는 자기 양육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두 가지 도구가 모닝 페이지하고 아티스트 웨이거든요. 아티스트 데이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에 나를 어떻게 하면 돌볼까라고 자기 돌봄을 하나의 형태로 아소행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으면서 그래서 이 PPT를 만들면서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안 하고 아소행으로 나를 위한 작은 소소한 행동 하나의 실천들을 저는 아소행으로 하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아티스트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를 돌보는 하나의 도구로서 정말 참 좋은 도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일거삼님과 그리고 많은 문우님들하고 함께 34주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네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그 명제를 생각을 품었었는데 결국엔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양육, take care of myself,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그 목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그 기간, 뭐 계산을 해보니까 18개월 정도 되었었고, 뭐 주스로는 34주라는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시했던 게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볼까.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치료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위치에 있던 제가 저를 좀 버려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 웨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창조성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이 창조성이라는 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서 흐르는 아주 맑은 에너지, 우리 영혼의 산소라고 이제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티스트 웨이를 2기와 3기를 겪으면서 내 안의 창조성에 대해서 믿게 됐어요. 이게 신의 선물이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이 창조성이라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발굴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을 때 그 창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을 회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티스트 웨이 이 길을 겪으면서 많은 문우님들의 응원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용기를 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면서 나를 정돈하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 문구가 아티스트 웨이를 걸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구였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해져야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라고 항상 퀘스천을 가지면서 글을 쓰고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고 내가 창조하고자 어떤 것을 하려면 자기 제한.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기 제한과 자기 금지. 이거를 넘어서야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고 내가 원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창조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게 되었죠. 내 안에 아티스트가 있는데 내 아티스트가 어떤 걸 원할까? 자기 제한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점잖해야지. 막 이런 자기 제한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서 보는 인식들, 막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것을 글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에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나의 꿈을 그리는데 너무 열심히 입이 헤어질 정도로 이 글을 썼어요. 그 꿈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 결론은 댄서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늘어놓고. 그래서 이게 왜 내가 댄서가 되고 싶은 걸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직장 근처에 댄스 학원이 있는데 간판만 보고 그냥 다녔거든요. 설마 뭐 내가 뭐 나하고 관련도 없지. 근데 아티스트 웨이 이 길을 걸으면서 다시 또 댄서의 꿈을 쓰는 거예요. 차마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어떤 글을 썼었냐면 차마 가지는 못했는데 그 속에서 제가 그 댄스 학원에 등록하는 글을 쓴 거죠. 상상한 글을. 상상의 글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등록을 했어요. 그 글을 쓰고 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문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등록을 하고 또 3기를 연결하면서 3기 같이 하셨던 그 우리 문우님들께서 너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멋있다.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걸 뭐였냐면 이게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회복하는 데서는 나 혼자서는 힘들겠구나. 같이
창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개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무리 안에서 우리 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꽃피울 수 있겠다. 만약에 나와 같은 한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런 어떻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가 할 수 있겠어. 전전해야지. 막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저는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겠죠. 근데 춤추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에 정말 등록하고 글도 쓰고 지금은 제가 룸바 댄스를 다 마스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었고 이 노래도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못하는 거죠. 음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3기를 걸으면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 여전히 한번 해볼까? 그래서 노래 연습도 3기 때는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미래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을 또 작품 전시나 또는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책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제한을 건너서 그 일상에서 어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기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향해서 가고 싶은지 내 삶에서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게 나비의 꿈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나비 헬스케어하고 힐링 센터를 내가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창조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왜 창조하지 못했냐면 개미니까 너무 일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이가 달아질 것 같으니 나는 개미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찾아보니 개배짱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 과정을 즐기면서 즐겁게 꿈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직선 방향이 아니라 산을 오를 때 직선이 아닌 나선형 형태로 왔던 길 다시 돌아가면서도 내가 가는 방향만 정해진다고 하면 천천히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비의 꿈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글 속에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동시성 같이 그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문우님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동시성이다. 내가 창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제한을 넘어서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저의 나비의 꿈을 또 다시 한번 선포를 해봅니다. 모두가 치유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나비 헬스케어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에 또 펼칠 수 있는 힐링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만 해서 하는 그런 개비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개배짱이로서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행복을 쫓아라. 그러면 전에는 문이 없었던 곳에서 문이 열린다. 자신의 꿈이나 행복을 쫓으면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던 곳에서 가능성이 열어지고 동시성이 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사막 같은 일상에 기적이 일어난다. 백살 청춘 지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일과삼님과 여러 문우님들과 함께 이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걸으면서 사실 사막 같은 정말 일밖에 하지 않았던 개미 같은 제 일상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내 일상을 에피소드 같은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